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다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채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유튜브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주 영상을 올리지 못하는데도 구독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메이저 아르카나 14번 절제 카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타로 카드의 변천 과정을 함께 살펴보기 위해 클래식 덱인 비스콘티 스포르자 덱과 마르쉐우 덱, 라이더 웨이트 덱, 유니버셜 웨이트 덱, 그리스 신화 타로 덱, 뉴비전 덱을 비교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라이더 웨이트 카드 기반으로 살펴보고 있어요. 우선 가장 오래된 카드로 알려진 비스콘티 스포르자 카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스콘티 스포르자 덱은 인쇄 기술이 발전되기 전에 만들어진 카드이기 때문에 판으로 찍어낸 것이 아니라 화가가 일일이 템페라 기법을 이용하여 붓을 이용한 수작업으로 그린 카드입니다. 카드 크기가 가로 83mm, 세로가 173mm로 크기가 굉장히 커요. 템페라 기법은 유체 물감이 개발되기 전에 사용되었던 기법인데요. 안료에 계란 노른자를 섞어서 그리는 방법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피에르폰트 모건 비스콘티 스포르자 타로 카드인데요. 카드는 보나파시오 벤보라는 화가가 제작했다고 해요. 하지만 14번 절제 카드부터는 앞에 다른 카드들에 비해 화풍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보나파시오 벤보가 아닌 다른 작가가 그려서 나중에 추가되었다고도 해요. 카드 이미지를 보면 황금색 팔각별이 눈송이처럼 그려진 남색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항아리를 양손에 들고 있어요. 위쪽에 들고 있는 항아리에서 어떤 액체를 아래쪽 항아리로 따르고 있어요. 카드를 자세히 보면 희미하게 물줄기가 보여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포도주를 물에 섞는 관습이 있었다고 해요. 라틴어로 템페라레라는 중용 또는 올바른 비율로 섞도록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요. 따라서 위쪽 항아리에는 물이 들어있고 아래쪽 항아리에는 포도주가 들어있어 알맞게 잘 섞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카드 앞쪽의 이미지에 있는 땅의 절벽처럼 표현된 균열과 배경으로 보이는 작은 산은 원근법으로 보기에는 이 인물에 비해 다소 작아 보여요. 제 생각에 이 인물은 아마도 거인처럼 크게 표현된 것 같아요. 사람이기보다는 신의 형상으로 보입니다. 마르세유 덱에 와서 절제 카드는 인물의 날개가 추가되었습니다. 로마자로 카드 숫자와 이름도 적혀 있어요. 비스콘티 덱과는 다르게 항아리를 높이 든 손의 좌우가 바뀌었어요. 마르쉐유 카드부터는 화가가 직접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고 판을 새긴 다음에 찍어낸 카드입니다. 따라서 새긴 다음 찍게 되면 판과 찍힌 그림이 좌우 방향이 반대가 되거든요. 추측하건대 팔의 방향을 임의로 바꾼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 때문에 좌우가 바뀐 것 같아요. 이미지의 내용은 비스콘티 덱처럼 포도주에 적당량의 물을 섞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더 웨이트 덱에 와서 절제 카드 이미지는 흰색 옷에 붉은색 날개를 가진 천사의 형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천사의 이마에는 태양을 상징하는 기호가 있고 가슴에는 정사각형과 삼각형의 모양이 있어요. 그것은 삼각과 사각을 합친 수인 7과 연결됩니다. 또한 남성의 수인 3과 여성의 수인 4가 만나 이루는 조화도 나타냅니다. 카드 속 이미지는 남성적인 형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웨이트경은 타로의 그림 열쇠에서 남자도 여자도 아니라고 말했어요. 아마도 천사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의 구별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천사는 대천사 미카엘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천사는 마르세유 덱의 항아리 대신에 성배를 들고 있어요. 양쪽 성배의 물줄기가 섞이고 있습니다. 전통 덱에서 표현한 것처럼 포도주와 물을 섞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 뜨거운 물, 찬물을 섞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서로 다른 액체를 적당한 비율로 섞어 있는 모습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는 한쪽 발은 물속에 있고 다른 한쪽 발은 땅을 딛고 서 있어요. 물은 무의식을 나타내므로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해요. 물가에는 무지개 여신 이리스를 상징하는 붓꽃이 피어 있어요. 이리스 여신은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해주는 전령 역할을 하는 신이에요. 따라서 붓꽃은 신이 인간에게 주는 메시지와 안내를 상징하며 타협과 평정심, 정서적인 성숙을 의미합니다. 멀리 보이는 언덕 위에는 황금 왕관이 빛나고 있고 쭉 뻗은 길이 그곳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영적이고 신성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해요. 유니버셜 웨이트 덱은 라이더 웨이트 덱의 원화를 헨슨 로버트라는 작가가 다시 채색하여 발행한 카드로 기존의 라이더 웨이트 덱에 비해 훨씬 선명하고 화사해졌어요. 하지만 다시 채색되면서 라이더 웨이트 덱의 상징이나 색상들이 사라지거나 변경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얼굴의 표정들도 조금씩 다른 느낌으로 표현되어 있기도 해요. 따라서 라이더 웨이트 덱으로 리딩할 때와 유니버셜 웨이트 덱으로 리딩할 때의 리딩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 카드는 화사하고 선명해서 타로 입문자들이 가장 많이 시작하는 카드입니다. 그리스 신화 타로 덱의 14번 절제 카드의 주인공은 이리스입니다. 이리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의 전령이자 심부름꾼으로 등장하는 여신이에요. 무지개가 의인화된 것으로 신과 인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신입니다. 신들의 전령으로 이미 헤르메스를 이야기한 바 있는데요.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전령 역할을 하는 신이며 이리스는 주로 헤라의 전령 역할을 했다고 해요. 이리스는 짓궂은 서풍의 신 제피로스와 결혼했어요. 짓궂게 사고만 저지르고 다니던 제피로스는 결혼 후에 순한 양처럼 변했다고 하니까요. 이리스가 어떤 여신인지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이리스는 친절하고 자비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는 친절함과 자비로운 여성적인 섬세한 판단력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런 이리스에게도 양면성은 존재합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조화롭기만을 바란다면 서로의 다름이 인정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도 없게 됩니다. 우리는 갈등을 통해 성장하지만 그러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체되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무지개의 수호자 이리스는 좋은 우정이나 행복한 결혼을 위한 조화와 협력을 암시해요. 절제 카드가 우리 앞에 나왔다면 균형 잡힌 마음을 발전시켜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뉴비전 타로는 라이더 웨이트 덱의 180도 반대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이더 웨이트 카드와 딱히 달라진 것은 천사가 발을 담그고 있는 연못 건너편으로 이상한 물체가 그려져 있어요. 이것은 가장 순수한 결정체를 만들기 위한 연금술 도구인 코스믹 오븐이라고 합니다. 천사 뒤쪽의 붓꽃과 함께 정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뉴비전 덱의 절제 카드를 만난다면 지금이 인내심과 절제를 통해 감정의 찌꺼기들을 정화시키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할 시점임을 알려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절제 카드는 숫자 14번에 배정됩니다. 숫자 14는 1 더하기 4는 5로 5번 카드가 대응 카드입니다. 5는 제휴, 연합, 동맹을 나타내는 숫자로 갈등을 내포하고도 있는 숫자입니다. 14는 통합과 융화로 두 가지가 하나로 섞이는 것을 나타내요. 따라서 14번 카드는 중재, 중용, 조화, 융합, 타협이라는 키워드를 담고 있어요. 14번 절제 카드는 별자리로는 사수자리를 나타냅니다. 사수자리는 하반신은 말이고 상반신은 인간의 모습을 한 켄타우로스의 별자리 이미지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동물의 본능과 의식의 세계인 물리적인 세계와 무의식과 영혼이 합해진 정신적이고 영적인 세계 사이의 연결을 균형 있게 연결하는 능력으로 인해 14번 절제 카드의 별자리로 사수자리가 배정된 것 같아요.
사수 자리는 의식을 높이고 더 높은 인식을 달성하고 가능한 한 무한한 지혜를 얻고자 하는 욕구와 깊은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수 자리의 영혼의 목적은 지식을 찾고 진실을 밝히고 영적 성장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14번 카드를 성격 카드로 가진 사람들은요,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배려심도 깊고 상대방에게 잘 맞춰주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폭넓고 좋다고 해요. 자기 자신을 적절하게 통제할 줄 알기 때문에 이성과 감성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혹시 주변에서 싸움이 일어나더라도 양쪽의 입장을 잘 들어주고 중재하는 역할을 잘 해서 만약 그룹 안에 14번 성격 카드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그룹은 트러블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대에게 맞추려고 한다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겠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흑백이 분명하지 않아 우유부단하게 비춰질 수 있어요. 애매모호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절제 카드는 주변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여 조화와 균형을 맞춰야 하는 시기에 잘 나옵니다. 하지만 절제 카드는 결과절에 나온다면 답을 제시해주는 카드는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따라 나온 카드들을 잘 살펴보아야 해요. 제 경우의 절제 카드는 누군가와 소통을 해야 할 때 잘 나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누군가와 교류를 하거나 소통해야 할 때 잘 나오더라고요. 이동운에서 보면 이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거예요. 지인의 소개나 중개업체를 통한 이동이 유리하다고 해요. 사업운은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하거나 타협을 해야 하는 동업운에 좋습니다. 투자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신중한 투자가 요구되고요. 매매를 할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해요. 금전운에서는 수익과 지출이 비슷하며 절제가 필요한 상황이겠죠. 새로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출발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시기라고 합니다. 이미 누군가와 교제를 하고 있다면 서로 의지하며 안정된 연애를 이어나갈 수 있어요. 친구 관계에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해요. 절제 카드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면 쉽게 끊어지지는 않는다고 해요. 열정적이거나 뜨거운 사랑보다는 온건하고 신중하며 안정된 관계를 이룹니다.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주변에 좋지 않은 카드들과 배치된다면 순환기 관련이나 여성질환 쪽에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서두르지 말고 조심스럽게 한 발 살짝 담가보듯 진행해야겠습니다. 너무 양보만 하지 말고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할 것 같아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이러한 해석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카드 한 장만 놓고 보았을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타로 스프레드에서 다른 카드와의 조합을 잘 보고 리딩해야 합니다. 저의 해석은 그냥 참고로만 해주시기 부탁드려요. 웨이트 덱으로 리딩하게 되더라도 이처럼 비스콘티 타로 덱이나 마르시우 덱, 그리스 신화 덱 또는 뉴비전 덱을 잘 알고 있다면 리딩에 훨씬 더 깊이를 줄 것이라 생각해요. 오늘은 14번 절제 카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채널을 찾아와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영상에 댓글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신다면 더욱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